이하나의 톡 쏘는 라디오. 벚꽃도 지고 일교차가 커서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춥지만 그래도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요즘 낮은 덥기까지 하죠.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지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남자들의 계절이라고들 하죠. 봄은 여자의 계절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좀 빛이 바래긴 했지만 꽃 같은 여자들의 계절이죠. 오늘 저의 패션은 딸기우유색 스키니 바지와 타이트한 흰 색깔 반팔티를 입었어요. 패션이며 마음이며 화사해지는 요즘입니다. 요즘에는 축제들이 참 많이 생겼잖아요. 저는 꽃축제들을 좋아해서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많은 꽃축제들 중에 매년 찾아가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요.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국제 꽃박람회를 매년 찾아가요. 많은 여성분들이 하는 것과 같이 저 또한 인생샷 한번 남겨보겠다고 한껏 꾸미고 갑니다. 올해는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그 무렵쯤 저의 페이스북 친구분들께서는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봄이 되니까 나들이도 많아졌죠? 지금 에버랜드에서 튤립 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꼭 가보세요. 튤립 축제는 4월 29일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일찍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샘 스미스가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공연 날짜는 10월 9일인데 4월 23일 오늘 공연은 10월 9일인데 4월 23일부터 12시부터 티켓팅이 들어간다고 해요. 샘 스미스 목소리 너무 좋아서 내한 공연 기대되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글쓴이 카브리올레. 이하나 기수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톡 쏘는 라디오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경마를 하면서 매경주 좋아하는 기수가 달라지는 변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신영철 기수에게 꽂혔습니다. 많이 타지는 않지만 나올 때마다 말 능력 무시하고 기술만 봤을 때 우선순위로 택하는 편이라는 거죠. 마사의 프로필상 52세더라고요. 나이는 많지만 여느 젊은 기수들 못지않게 말 탈 때 강하고 거친 모습이 보여 그런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기수들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게 된 신영철 기수 좀 파보고 싶어서요. 신영철 기수의 성격이나 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겠고요. 혹시 후배들에게는 무서운 선배인지 어떤 선배인지도 궁금합니다. 군대 시절 회상해보면 고참 뒷담화가 휴가 나와서 이틀 밤낮 씹어도 모자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멋있는데 같은 기수들 사이나 후배 기수들에게는 좋은 선배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아주 같이 있기도 싫은 나쁜 선배일 수도 있잖나 싶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영철 기수에 대한 평소 모습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하나 기수의 기승정지는 좀 아쉽습니다. 위반 사항이라고까지 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부상 없이 좋은 성적 내세요. 이하나 기수도 응원하겠습니다 하셨네요. 기수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출발하자마자 100m 지난 후에 진로 변경이 가능한 건데 제가 좀 일찍 들어가긴 했어요. 사실상 빠르긴 하나 번호가 10번이라서 조금 욕심을 부린 게 없잖아 있었습니다. 만약 말이 빠르지 않았으면 제 안쪽에 있는 말들은 제 말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제 말은 빠른 거는 알았고 어느 말한테도 방해 안 되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긴 했는데 성적 욕심이 나서 하루 정지를 감안한 상태로 그렇게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3등을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카브리올레님께서 같이 아쉬워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형철 선배님을 파볼까요? 카브리올레님께서 형철 선배를 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되게 조용하신 분이라서 파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기승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형철 선배라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강하게 말은 안 돼도 기수가 힘으로 몰아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승술. 카브리올레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신영철 기수님께서는 되게 조용하신 선배님이세요. 선배들의 분류로 따지자고 하면 뭔가를 알려주려는 게 많은 강한 그런 선배님이 있을 거고요. 언제나 장난치면서 이렇게 막 툭툭 분위기를 풀어주는 그런 선배님들도 계실 거예요. 게다가 잘못하면 그거를 알려주고 혼내면서 어느 정도의 기강을 잡는 그런 선배님이 계시고, 그런 거에 있어선 형철 선배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선배님이세요. 아예 신경을 잘 안 쓰세요.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나는 내 일이나 할란다, 난 내 말이나 탈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가끔 내 말을 무리시키는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위험하게 욕심을 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거나 한다면 한마디 하세요. 야, 위험했다. 그렇게 한마디. 그러니까 평소 별 말씀 안 하시던 선배님이 한마디 하면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좀 더 다가가기는 어려운 그런 존재라거나 할까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시절을 회상해보면 고참 뒷담화를 이틀 밤낮 씹어도 모자란다고 저한테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시키려고 하셨네요. 저는 모릅니다. 전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하지만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따지자고 하면 우리한테 아무 그거 해가 없으니까, 안 괴롭히니까 그냥 좋은 선배, 그렇게 끝일 것 같아요. 조용하지만 무서운 선배, 다가가기 힘든 아우라가 뿜어지는 그런 선배라고 표현해야 맞나요? 그런데 저는 좀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계속 친하게 막 되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지내고 싶고 막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형철 선배하고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잘 웃어주십니다. 700승을 넘게 하신 분이세요. 700전도 아니고 700승을 하신 그런 분인데 지금은 최고의 말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여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말이 형철 선배한테 얼른 나타났으면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이선희의 노래예요.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꿈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쓴이 점검 중. 안녕하세요. 경마를 도박으로 대하지 않은 1인입니다. 매주는 아닌데 한번 가면 마지막 경주까지 꼭 하고 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다비드 기수 때문에 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국 기수들이 타면 못 들어오는 말을 다비드가 타면 들어오면서 터트리니 도통 알 수가 없어 좀 쪽팔리지만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다비드가 잘 타는 기수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 기수들 태울 때는 안 가다가 외국 기수가 태우고 가서 그런가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3경주에서 베스트 미션, 그 전에 박태종, 임기원 탈 때는 안 되고 다비드 타고서는 들어와 터트리고 해당 경주 다비드만 아니면 리드업과 동수로다가 11배 먹는 건데 갑자기 뭐가 튀어오더니 2등을 들이대네요. 일요일 5경주 블루울프도 그전 장추열과 페로비치 탈 때는 허우적거리더만 완전 여유있게 우승하고 일요일 11경주의 태양왕은 인기마들이 다 부러졌으니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된 게 다비드만 타면 되고 다른 기수들이 타면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외국 기수나 우리나라 기수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말을 타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라 여기는데 이상하게 다비드가 타는 말들은 그전 한국 기수들이 탔을 때와 능력이 달라지는 건지 진짜 다비드가 잘 타는 기수입니까? 아니면 조교사들이 때릴 때 다비드를 태우는 건지 진심 궁금합니다. 이하나 기수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지난주 잘 안된 경마 가지고 여기에다 푸념해봅니다. 리드업 3등이지만 멋졌습니다 하셨네요. 정검중님께서는 경마를 도박으로 대하지 않는 1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도박으로 여기고 계세요. 다비드 기수만 배당을 터뜨리고 인기 아닌 말을 끌고 오는 그런 기수가 아니에요. 많은 기수들도 고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오거든요. 리드업을 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드업이 그 전에 성적 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타고서부터 성적이 낮고 지금도 꾸준히 조금씩 해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 타고 다른 기수들이 못하는 건가요? 경주마 검색창에 I love you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기 또한 저하고 잘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성적 안 나고 매번 꼴등하고 막 그랬던 말인데 저하고 3연승을 했어요. 3연승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안 타고 다른 기수들한테 넘어갔는데 물론 인류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류 기수가 타는 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여겨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잘 타는 기수가 탔어요. 하지만 퇴사할 때까지
더 이상 성적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수들마다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또한 말들도 특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들은 되게 강하게 말을 좀 안 듣는 그런 경향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몰아야 돼요. 그렇다고 많은 말들이 강하게 문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물거나 강하게 제어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로 안 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부드럽게 몰아줘야 됩니다. 기수들의 스타일이라는 게 첫 번째 사연에 등장하셨던 형철 선배, 그런 선배들은 좀 강하게 푸시하고 강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저는 좀 부드럽게 말이 최대한 본인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강하게 몰아줘야 성적이 나는 그런 말들은 제 같으면 성적이 안 납니다. 하지만 강하게 말고 부드럽게 타야지만 성적 나는 말들은 제 같으면 성적이 나요. 우리나라 말들의 거의 80-90%의 말들은 다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푸시를 많은 기수들이 해요. 제 생각엔 다비드의 기승 그런 스타일이 저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말을 다비드와 제가 탄다면 당연히 다비드가 더 잘 타겠죠.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다비드가 지금 성적 나고 있는 그런 말들을 제가 타면 저도 그만큼 성적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검중 님께서는 좀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제가 탈 때는 성적이 났는데 다른 기수들은 안 났단 말이죠. 그럼 그 성적 안 난 기수들이 저보다 못하는 건가요? 기수들의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물론 저와 문세영 기수, 저와 박태준 기수와는 좀 많은 실력의 갭이 좀 있겠지만, 달리는 건 기수가 아니라 말이거든요. 말이 잘 달려서 1등 할 수 있게끔 나는 위에서 조정만 해주면 돼요. 말이 조금 힘들어한다 그러면 채찍질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헛짓거리 한다 그러면 혼줄도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1등을 올 수 있게 조정을 하는 거죠. 경마 팬분들의 기준으로 잘 타는 기수는 성적인 거죠. 1등짜리 아니면 2, 3등짜리 10마리를 타고 2, 3승을 하는 기수와 비인기마지만 한 비인기마 3, 4마리 타고 2, 3승을 한 기수와 어느 기수가 더 잘 타는 기술일까요? 채찍질도 안 하고 부드럽게 해서 1등 온 기수와 엇박자에 엉덩방아 찌고 막 곱빔 펄럭펄럭 거리고 그러면서도 1등을 온 기수. 하지만 부드럽게 1등 온 기수는 채찍질도 안 하고 부드럽게 1등 온 기수는 최고 인기마였고요. 만약에 엉덩방아 찌면서 막 채찍질도 어설프게 막 엇박자로 막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온 기수와 어떤 기수가 더 잘 탔다고 보시나요? 점검중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참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제가 보기엔 다비드 되게 잘 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박태종 기수, 임기영 기수, 점검중 님께서 언급하신 분들보다 잘 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배당을 많이 터트려 준다면 배팅할 때나 막 그럴 때 믿고 다비드를 믿고 많이 이렇게 배팅을 하시면 돈은 많이 딸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한때 고배당 많이 터트리는 기수 중 하나였어요. 요즘에는 기회가 좀 없어서 그렇지만 고배당을 터트린다고 잘 타는 건 아니랍니다. 정검중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조교사들이 때릴 때 다비드를 태우는 게 아니라 때리고 말고 그런 게 없습니다.
성적이 안 나서 다른 기수로, 다른 사람으로 교차를 하다 보니 성적이 나는 거죠. 컨디션이 좋아졌다거나 힘이 찼다거나 그래가지고 성적이 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 경마 팬분들 좀 가네 안 가네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예시장에서도 맨날 그러거든요. 예시장에서 사람들이 안 와야 가냐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맨날 가요. 왜 물어봐요. 가는 건데. 맨날 가는데 말이 못 가는 것 뿐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무튼 정검중님께 제가 2등 왔으면 11배를 먹는 건데 그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 먼저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다 다음에는 아무튼 정검중님께선 제가 2등을 했으면 11배를 먹는 건데 그죠? 그런 점에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잘해가지고 1, 2등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주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형철 선배님 팬이신 카브리올레님께는요, 임기영 기수께서 협찬해주신 루이까뚜즈 넥타이를 드릴게요. 정검중님께는요, 박영우 위원님께서 날씨가 더워진다 협찬해주신 서머스 보온 보냉 머그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어린 왕자 애니메이션 OST 효린이 불렀어요. Turn Around. 다음 주도 경마 얘기나 저에게 궁금한 얘기 얼마든지 물어보시고요.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이겨낼 수 있어. 가까이 행복은 가까이 멀리지 않아요. 바로 당신 곁에 들려줘 당신 노래를